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 쪽에서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혹은 성과급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5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서 결국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50억 원의 성격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검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만큼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의 성격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은 대단히 뜨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알려진 전직 기자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요. 얼마 전까지 기자로 일해서 그런지 기자들의 질문에 웬만하면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 이 50억 원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빌리시고 또 회사 계좌에서 수차례 현금 인출하신 것 관련해서 조사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처와 이유, 이 조사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법은 없었고요. 제가 경찰 조사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원 퇴직금이 대가성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혹시 이것과 더불어서 박경수 전 특검 따님 퇴직금 관련해서 얼마 주셨는지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혹과 억측이 있는데 이제 저희는 기본이 퇴직금이 한 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회사가 계속 성과가 있으니까 각 분야에서 성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성과 이사회나 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분 아직 퇴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50억 원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관련된 거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그분이 대답하지 않는 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50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성과금이든 퇴직금이든 주게 됐습니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권지웅 전 민주당 청년대변인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젊은 정치인이고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 관련해서는 그 돈 자체의 법적 성격, 뇌물이냐 아니냐 정당한 임금이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 층에서는 퇴직금이 50억 원이나 된다고? 저처럼 한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한 사람도 퇴직금이 적어야 한 몇 분의 10분의 1도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어떤 상실감을 얘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직급도 아니고 대리 정도의 직급으로 6년 정도 일했는데 5억도 사실 놀랄 만한 금액인데 50억이라는 금액이 실수령액이 28억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산재가 반영된 금액이라 하더라도 자세한 사유는 봐야겠지만 쉽사리 제 또래 20대 청년들 그리고 30대 청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했죠? 지금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고 아직까지 정식 처리는 안 된 상태인데 조만간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유야를 불문하고 저희 당 소속의 의원이 이런 논란에 휘말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당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인 처리를 한 이후에 사실 이 문제는 결국에는 그 대리라는 말단의 직급임에도 불구하고 50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설계자가 누군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저희 당이 나오든 아니면 여당이 나오든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 받은 것 이것 자체로도 큰 충격이긴 하지만 이 아들이 5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한 그 구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파헤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주셨고요. 권지훈 전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단 50억이라고 하는 금액 자체가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로또 1등을 하면 한 30억 가량 받습니다. 아마 한 17억에서 한 20억 사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상태에서 50억이라는 돈, 이게 이제 월 250만 원 월급을 받으면 166년을 일해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엄청 큰 돈인데 예. 만약 정말로 곽상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받을 수 있는 돈이었을까 하는 의문은 여전히 들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걸 이재명이 설계한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것을 설계해서 곽상도의 아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설계했다라고 하는 게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화천대유가 이야기될 때 적은 돈을 투자해서 되게 큰 이익이 났다는 것 네. 자체가 논란이 되었고 그 이익이 어디로 가는가가 계속 궁금했는데 그중에 일부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같이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 그다음에 또 나오는 이야기는 일종의 성과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 사전에 제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도 확인 작업을 거쳤는데 지금 곽상도 의원이 언론에 한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곽상도 의원 50억 원, 아들이 50억 원 받은 것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에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물었더니 언론에 보도된 것 같은 형태의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으로서는 그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이 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을 언론보다 통으로 확인을 하셨었는데 바로 조치하지 않으신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에 대한 특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모든 게 뭐라고 할까요? 특검으로 다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은 항상 특검으로 모든 걸 밝혀야 합니다. 이걸 공세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수세적 상황에서 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수세적 상황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꾸준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특검을 얘기해 왔고 이게 정치적인 전략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라는 게 저희의 당론이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최순실 사태 때도 보면은 이제 저희가 같이 주장했던 게 결국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사를 했을 때는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고위직, 정치에 관련된 고위직이나 아니면 법 쪽에 관련된 고위직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이것은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니고서는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힘들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민주당은 특검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간만 줄 뿐이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사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하면 저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사안은 서둘러 실체적 진실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특검을 한다고 하는 건 또 관련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조사할 것인가도 합의해야 되고 되려 돌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요구가 되려 정치적 요구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건 되려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화천대유 이익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는가에 가까운 어떤 증거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럼 서둘러 밝혀서 많은 언론인들이 그 다음을 조사할 수 있게 하는 게 본인의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쥐고 있다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니까 그제서야 알고는 있었다. 그리고 특검하면 좋겠다라고만 말하는데 저는 되려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려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측이라기보다 이걸 가리려고 하는 뉘앙스가 되려 보여서 지금 이 태도는 썩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예, 사실 이런 두 분이 또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두 분의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임승호
대변인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권지웅 전 청년 대변인의 말씀도 일리가 있긴 있는데 결과적으로 예전에 정당이 지금의 상황과 달랐을 때는 민주당에서 특검 얘기한 적이 많고 네. 또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는 특검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 또 이렇게 반대했던 기억이 나서. 네. 자, 그러면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그 퇴직금과 관련해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어떤 견해를 밝혔는지 여당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찬스로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입사해서 주어진 일만 했다는데 50억을 받았다는 게 자신의 노력의 대가입니까? 전 직원들의 전체 퇴직금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것을 받았다는데 이게 정상적인 퇴직금입니까? 대한민국 제 딸이 91년생인데 무기계약직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죽으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31살짜리가 6년 일하고 50억을 받는 이런 상황을 떳떳한 노력의 대가로 강변하고 있는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게 김기현 대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아들이 받은 50억 원 관련해서 곽상도 의원이 어떻게 언론에 해명했는지 아까 잠깐 나가긴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사업 구도가 다 짜인 상황이었습니다. 회사가 돈 벌게 해준 사람은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 기존에 주기로 했던 퇴직금 5억 원에 산재 위로금을 합친 돈이 50억 원입니다. 이 산재 위로금 이거는 김만배 씨와 또 비슷한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게 된 것은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뭐 상당히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또 SNS에 글을 올리면서 공교롭게 아버지와 관련된 사실 하나 공개한 게 있죠. 화천대유에 들어가게 된 게 아버지의 권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해명을 하고 계시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청 노력했고 고생을 했고 거기에서 좀 다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소 참작될 수는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이 50억이라고 하는 퇴직금이 설명될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곽상도 의원이 말하는 것이 그것의 이유가 다시 이재명으로 귀결되는 게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지사가 말했던 것은 100% 민간 개발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다퉈서 일부를 공영 개발로 가져왔고 나머지는 대표 컨소시엄을 가진 하나은행이 다 책임지는 구조로 있고 그 이상은 잘 모른다라고 계속 설명해 오고 있는데 그 민간 컨소시엄에서 일부였던 화천대유가 이렇게 돈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이재명의 책임으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은 궁금해하는 부분이었겠지만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궁금했던 부분은 아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다시 이걸 이재명 지사가 곽상도의 아들에게 50억을 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 사실 곽상도 의원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특히 아들 준용 씨 관련한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제기했던 사람이 곽상도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본인의 아들이 이런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사안에서 보통 청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곽상도 의원도 사실은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근데 사실 뭐 본인이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격을 해왔던 것도 분명히 사실이고 아들이 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돈을 받게 된 건 결국 다 아버지가 알고 있는 사안이고 아버지가 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 이제 부메랑처럼 예. 돌아오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도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또 문재인 대통령 아들께서 그 SNS에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준용 씨요. 예. 그래서 약간은 그동안에 자신이 공격받았던 것에 대해서 억하심정이 있으신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의 어떤 지원금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과다 수령됐다 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현하지 못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 그것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버지인 대통령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러일으켜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SNS 글까지 올리는 것은 과연 적절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곽상도 의원의 이번 아들 50억 원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정치인의 말은 결국은 언제 어느 때든 다시 부메랑이 돼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 그렇죠. 이걸 정치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이재명 경기지사 측에서는 곽상도 의원을 오늘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검찰이 50억 원의 성격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게 바로 이 고발장이 오늘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경기지사 측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경선 후보의 이야기를 차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도 인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국민의힘 이꼬르 곽상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아버지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보도로만 보아도 기득권 세력이 자녀에게 힘과 돈을 세습한 악습입니다. 자,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원 퇴직금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검찰의 수사로 가려지게 된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 돈이 결국 50억 원이 뇌물 아니냐. 곽상도 의원을 보고 화천대유 측에서 그 50억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아들에게 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분명히 과다한 금액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주장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곽상도 의원이 그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아들에게 그것을 제안했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조금 더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결국에는 이것도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사주 논란과 관련해서 보면은 가까운 사이니까 정보를 줬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이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도 뭐 아들이니까 곽상도 의원이 대충 그런 정보를 알았지 않겠냐 이 정도의 수준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저는 이런 식이면 저희도 할 말 많죠. 지금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관련해서 변호했던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화천대유 고문 맡으셨고 예. 또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의견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화천대유 사건 관련해서 고문을 맡았고 그런 식이면 저희도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무죄 판결해 준 거냐 이런 식의 주장, 이런 식의 정치적 논쟁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곽상도 의원 아들의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적절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곽상도 의원 내지는 또 지금 전용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곽상도 이꼬르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책임 있는 주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임승호 대변인의 곽상도는 곧 국민의힘 이 논리는 너무 비약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권지웅 전 대변인은 아마 반박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이제 곽상도 의원이 국민의힘 전체를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것으로 공천을 받아서 재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정도 말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이익이 정말로 어떤 로비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향했는가가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 그중에 일부가 좀 되게 실체 있게 드러났어요. 심지어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다고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머지 것들도 그런 실체적 증거가 있다고 하면 저는 훨씬 더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현재까지 올라온 건 그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야기되게 되는 것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 어떤 곽상도 의원이 이 돈을 간접적으로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정황 같은 게 이제 보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시에 최태원 회장이 어떤 이유로 SK그룹 회장만 네. 그때 불기소를 받았는지와 관련해서도 보도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길 바라지만 정말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이 크게 다루어져서 그것과 관련된 취재나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게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SK그룹까지 또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또 관련이 되는 건가요? 저는 뭐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연계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번에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한가운데 또 SK그룹 예. 가문의 또 일원이 뭐 투자를 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줬다. 네. 그 돈이 상당한
어떤 일종의 시드머니가 된 것 아니냐 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최태원 회장까지도 연결짓는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임승호 대변인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 기사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건 하나가 터졌는데 저희 당 의원도 나왔고 뭐 지금 이재명 후보를 변호했던 전직 법관이나 검사도 나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SK그룹 회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안 한다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모든 게 특검으로 모든 거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검으로 지금 이야기가 가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재미있는 발언이 하나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직 미국을 방문하고 있고요. 배현진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이야기인데 말이죠.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선 국면에서 그 당사자뿐 아니라 당 소속원들의 가족 일원들에 대한 공적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가족의 문제는 당의 의원이나 당 소속원들의 문제와는 별개 아니냐라는 변명은 이미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의 가족들이 이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논란에 오르는 경우가 잇따라서 참담한 마음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당사자들께서 의원직 사퇴, 탈당 등의 결단 등을 하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 지난한 과정이 얼마나 심기 불편하시겠습니까? 논란에 오른 의원들은 본인이 아닌 가족의 일이라고 회피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껏 국민께 끼친 실망감을 갚기 위해서 진정한 자세 그리고 자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이 곽상도 의원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배현진 의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홍준표 후보와 상당히 가까워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이 아마도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배현진 최고위원이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곧 곽상도 의원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까지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던데요. 뭐 저는 그런 주장까지 가라면 뭐 윤석열 후보가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말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게 상당히 국민의힘이 바뀌고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의혹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지 않는 게 최우선이겠지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이런 사건이 이제 터졌을 때는 적어도 이준석 대표는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도 어제 긴급 최고위를 소결을 해서 의결을 해서 곽상도 의원에 대한 탈당계를 받았고요. 그리고 배현진 최고도 오늘 아침에 이런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주장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아들의 문제지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건 상식적인 주장인데 그동안에 사실 저희 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가고 또 긍정적인 신호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말이죠. 어제 전북 경선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는 이번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아마도 공개석상에선 처음으로 유감을 나타낸 발언 아닐까 싶고요. 이낙연 후보의 이야기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까지 염두에 두고 저 얘기를 한 것 아닐까 이런 관측이 충분히 가능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제도상의 한계도 있었고 또 국민의힘이 다수 시의회 의석을 가지고 공영 개발을 전혀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긴 했어도 역시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수준까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공수처, 검찰,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권지웅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아쉽게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 호남 경선을 마쳤어도 누적 득표율에서 과반을 유지했다. 이제 결선 가지 않고 내가 충분히 민주당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에서
이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에서 총론적인 뭐 네. 아쉬움을 표했다, 유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아직 근데 경선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 과반 가까이를 득표했다고 해서 아직 완전히 후보가 된 건 아니라서 그런 거라기보다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것이 택지 개발이 되었던 통상의 상태가 있었는데 그것을 좀 개선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만족스러울 만큼 그것을 개선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이번에 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이낙연 후보는 네. 합동수사본부가 이 사안을 수사를 해야 한다. 네. 이게 단순히 국민의힘 게이트다라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 연루자들뿐 아니라 네. 여기에 민주당 쪽 관계자들도 만약에 연루가 됐다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된다. 네.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발언 아닐까요? 저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예. 있으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좋게 이제 다시 건강하게 보면 누구라도 연관돼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밝힐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아플 수는 있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는 측면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지금 미국 방문 중인데 말이죠. 곽상도 의원 관련한 사안 언론에 공개되니까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긴급 최고위원회 소집해달라고 지시를 하고 화상으로 또 참석을 해서. 근데 그 전에 또 탈당이 이루어져서 말이죠. 지도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더 이상의 뭐 조치, 제명이나 이런 조치는 취하지 않은 거죠? 뭐 이 본인이 탈당계를 낸 상황에서 저희 지도부 차원에서 또다시 제명이나 이런 부분까지 끌고 가게 된다면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오래 끌고 가는 것은 저희 당 입장에서도 좋지가 않고 또 저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은 마치 민영개발은 악이고 공영개발은 선인 것처럼 표현을 하면서 공영개발을 이재명 후보가 이만큼 해냈으니 우리가 치적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민영개발 자체가 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민영개발이 기형적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이익을 소수의 인원들만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거기에 포함된 소수의 인원들 중에서 마침 이재명 후보를 변호했던 또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취지의 판결을 했던 그런 전직 법조인들이 이렇게 얽혀진 상황이 과연 우연의 일치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방금 이낙연 후보의 어떤 합수본 요구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권 대변인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저희의 특검도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합수본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특검은 시간 오래 걸려서 특검보다는 검찰과 경찰 수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합수본도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로 따질 것이 아니라 이낙연 후보의 합수본 주장이나 저희의 특감 주장도 결국에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설사 대선 이후에 가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지금 검찰 조사로 부족함이 확인된다고 하면 저는 그때는 그 다음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리로 일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혹은 성과금, 위로금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이 문제에 갖고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두 분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잠시 후에는 유인태 전 의원과의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